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 들고 있던데요? 뭔 안 될게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면요. 대학 가면 대학도 어쨌든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침 흘리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좀 재밌긴 해요. 막 특히 여학생들이 온갖 꾸밈을 다 하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입 벌리고 이러고 졸고 있는 거를 보면은 재밌죠. 신기하죠. 재밌다기보다. 저분도 조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단원명은 그래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여러 가지 부등식이거든요. 줄여서 그냥 여방 여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들어있는 건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5차는 없나요? 있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될까봐. 네. 뭐 아인슈타인이 되기로 한 거예요? 굉장한데. 와 지금 저거 간직하고 싶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오.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진짜 생각해보면 잠을 너무 저 근데 여러분들 실력 보면 잠이 오면 안 되죠. 왜요? 페퍼 아니 그냥 사실적 변화 해석력.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3,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거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 이번 주요 단원인데 일반적으로는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조립적. 조리작법을 하기도 하고 인수 정리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기 1대1은 0 나오잖아. 1대1은 0 나오니까 x 빼기 1 x 제곱 그 다음 끝에는 2여야 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여야 돼. 그러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3 x 빼기 2 그걸 0원 만든 거니까 x는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2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풀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뭐다? 얘네들은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적인 풀이다. 아니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죠. 근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대학교 수학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진짜로 못 풀어요? 네, 인수분해 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로 놓고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딥한 거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긴 한데 3차 방정식에서 는 0을 떼면 3차 함수잖아요. 그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학 2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좀만 선 넘으면 미적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딱 적당히만 해요. 그 적당히가 인수분해가 거의 다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 맞아?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라고 할게.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왜 듣기만 할까? 이거 미적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어떤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방정식을 푸는 거는 사실은요 인수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미적분.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에 뭘로 봐야 돼요? 많이 어려워?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y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넣어서 두 그래프에 뭘로 봐야 돼요? 교시점으로 봐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많겠어?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어? 안 되는 게 더 많지. 합과 곱이 안 맞으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그림으로 푸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근데 그거를 1학년 때 그런 경우가 별로 드무니까 1학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2학년 때 갑자기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봐야 돼? 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것도 좀만 생각해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a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y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도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미적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a라는 애는요. 가로선이야. 가로선이니까 뭐 a가 이렇게 되어야 교점이 3개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불러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극소값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미분으로 구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몰라도 돼. 3x제곱 마이너스 7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뿔마 6분 3분의 7이 되겠네. 그걸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올 거야.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하고 여기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친구는 뭐랑 뭐 사 있어야 돼요? 3개가 나오게 하려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야 되고 등호가 생기면 2개가 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범위다 라고 찾는 거야. 그럼 왜 미적분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다른 세세근이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세세근이면 판별식을 어떻게 써? 가 아니란 얘기야.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린 지금 미적분하는 게 아니잖아. 수학 공동사 원하는 거잖아. 그럼 그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쟤를 이 A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얘를 인수분해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인수분해 되는 애가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인수분해 되는 애가 주어져요. 인수분해했는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 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세세분이야. 그러면 여기에 알파 베타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되지. 그럼 이 부분의 판별식 B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다른 세세근이 나왔다 라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뭘로 푸는 거다? 그림으로 푸는 거다. 그거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기하라고 해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 원칙은. 근데 1학년 때는 3차원적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주어져요. 그럼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해서 어떻게든 2차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2차식을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고. 이해했어? 1학년 때 판별식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좀 더 이따가 좀 더 진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저렇게 풀 건데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기차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4제곱 마이너스 7을 왜 이렇게 좋아해? 다른 걸로 갈게요. 4x제곱 플러스 4 이런 애가 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지. 사실 난 치환은 비치하긴 한데 아무튼 치환 통째로 하면 되니까. 근데 아무튼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예요. 그럼 이거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t가 뭐야? x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제곱은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x는 설마 2이지.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이제 보기차식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정리해 드릴게요. 보기차식을 푸는 거는요. 첫 번째 x제곱을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거는 경우야 경우. 1번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오케이? 근데 2번 복잡한 꼴이 있어요. 이 복잡한 꼴은 그러니까 생김새가 인수분해 안 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안 되게 생긴 애들은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 꼴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근데 이거 특징이 뭐예요? 이런 애들 들어가기 전에 특징. 양 끝에가 뭘로 주어져 있어요? 1 제곱수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꼴은 양 끝에가 제곱수여야 돼요. 오케이? 아 오늘 내가 돼지인가? 약간 제육 곱창 순대 수육 수육. 수육 맛있겠다. 김장한 거에다가 수육을 그만할게요. 너무 돼지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운데 누가 나와야 돼요? X. 2x제곱이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네. 괜찮아요? 근데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낫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아 플러스 그럼 뒤에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완전 제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맞죠? 근데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루트 3x의 완전 제곱을 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합차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 개념 설명해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프린트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 기말범위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손글씨 그 개념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정리한 게 있거든. 그걸 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고쳐서 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적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상반방정식입니다. 저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인수분해 때 했었잖아요. 상반방정식이 뭐예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 거예요. 개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x 제곱 bx 미안해 4제곱 제곱 세제곱 제곱 요거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일단 상현이가 비웃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 뭐야 4제곱 맞잖아. 이게 다 아까 수용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들이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를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가운데 있는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을 묶으면 앞에는 ax제곱이 나오고요. 뒤에는 bx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c가 나오고요. 여기는 x분의 b가 나오고요. 여기는 x제곱분의 a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애들끼리 꺼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줄 그은 b로 꺼내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이용하자? 여기에서 역수압을 이용할 거예요. 역수압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놓기로 했어요? 역수압을 t로 놓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를 t로 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시 이 x제곱을 x 곱하고 x 곱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될까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몇 차식이에요 지금? 4차식이잖아요. 3차식에도 상반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이론이에요. 어려운 거? 고급 이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보통. 뭐냐면 3차식의 상반방정식이에요. 응용 버전이죠? 이거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a, b, b, a 느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들어주세요.
커피 놓고 왔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러분들은 못 보는 영화인데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반 전체가 어떤 섬에 갇혀요. 수학여행 간다고 해놓고 그래서 서로 죽여서 살아남는 사람만 선박으로 나가요. 우리도 이거 못 맞추면 바로 암살 하면은 기를 쓰고 맞추지 않을까? 일단 인수분의 핵심은 뭐예요? X는 X가 영어로 만들어. 0이 되게 그러니까 X자리 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이 핵심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아니 이거 정리해드릴 거니까 일단 듣기만 하세요. 아 핵심은 뭐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핵심이야. 이해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앞에만 맞춰주면 돼요. 앞에 AX제곱을 시작하면 뒤에는 뭐 해야 돼요? A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요? B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B-1가 있어야 돼. 이해했어? 이게 공식. 그래서 외우고 싶은 분들은 이걸 세트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를 외우고 싶다 하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더 쉽긴 해요. 오케이?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제곱을 해볼게요. 어,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제곱인데 이번에는요 3차 방정식이라면 해가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있겠죠? 그래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당연히 a는 0이 아닙니다. 3차라고 했으니까 이랬을 때 세 근의 합을 이거 읽지도 못하더라 이제는. 세준씨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예.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이거 부호 바꾸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는요 a분의 c 세 개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n차 방정식일 때 했을 때 ax의 n제곱 bx의 n-제곱 cx의 n-2제곱 해서 쭉 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야.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7차 다 된다는 얘기예요. 맨 앞에 거분에 그 다음 한 거 하고 부호 바꾼 거 그게 모든 근의 합 아니었어? 는 n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n개의 합은 뭐예요? 해라는 거야. n개의 해. 그러니까 근 n개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해했어요? n개의 곱은 뭐예요? 맨 앞에 거분에 맨 뒤에 거 하면 a분의 2인데 홀수일 때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누가? n이 홀수일 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미니 퀴즈. 여러분 응용의 천재니까 x의 99제곱 마이너스 x의 97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에 근이 몇 개 있어요? 99차 방정식이야. 근 몇 개 있어? 99개 있어요. 실근 혹은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99개 있어요. 그 99개의 합은 얼마야? 0이에요. 99 다음하고 98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99개의
답은 0입니다. 98제곱이 없으니까 98제곱 0이니까 1분의 0이라서 0인 거예요. 그럼 99개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홀수 쳤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해했나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판례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어떤 한 근이요. p 플러스 루트 q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이 p 마이너스 루트 q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냥 돼요? 뭐랑 보장이 있어야 돼요? 개수가 개수가 유리수. 유리수랑 보장이 있어야 돼요. 루트일 땐 유리수. 그래서 이거는 A, B, C, D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라고 써 있으면 안 돼요. 개수 조건 그래서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메가 할게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 라고 하면 우리 그때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었어요. 이거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리고 허근은 어디 출신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뭘 맞아? 플러스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고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그리고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이 친구는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럼 오메가가 어디 출신이야? 여기 출신이지. 오메가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허근이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 그림 공식 쓰면 풀만 루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친구는 누구야? 혈례복소수지.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했다? 그럼 뭐예요?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두 분의 곱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성질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숨 더 떠서 누가 만약에 오메가 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그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똑같을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일단 오메가 분의 1. 왜? 아, 이렇게 곱하면 1이어야 되니까.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의 켤레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같다는 성질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이번 얘기가 달라졌어. 그럼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란다. 문제가 다른 거예요. 위아래로.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자동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는 0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다? 1이다. 오메가랑 오메가 반랑 곱한 거다. 1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위 아래가 경우가 다릅니다. 정신 차려라. 다음은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이게 지난 과정에서 이제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연립의 개념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차식, 2차식 연립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방법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가법. 위에 있는 애를 밑에 있는 애에 대입하는 거를 대입법이라고 얘기하잖아. 물론 그 방법들을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하는 방법은 아셔야죠. 전시. 네. 근데 1차식하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연립할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대입 네,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요거 생각보다 많이 못하거든 친구들이. 자, 대원칙은 뭐냐면요, 위에 게 대원칙이야. 1차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만든 1차식을 2차식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1차식 어떻게 만들어? 이 상황에서 가깝고. 위아래로 빼서 1차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근데 그 빼는 건 안 될 때고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인수분해 하는 거.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가 0인 경우, 여기가 0인 경우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푸는 방법이야.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2차식이 0이고 2차식이 0이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 경우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어떤 상수가 있어. 그러면 위에 거에서 인수분해가 됐잖아. y는 마이너스 x, y는 2x 이런 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풀 수 있잖아. 그렇게 푸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가 0이 아니어서 a하고 b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이거 위에서 아래 빼는 걸로는 안 돼. 왜 안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위아래 빼봤자 x, y가 살아있어서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상수를 제곱하는 방법을 해야 돼. 이게 어려운 연립이야. 상수 제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b 곱하고 얘한테 a 곱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식의 여기 끝에가 0이 아닌 경우,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상수항 소거를 해줘서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표현이 합과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합과곱 또는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형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합을, 예를 들어서요, 합을 p로 치환하고 곱을 q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p랑 q가 싫으면은 a랑 b로 치환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직선에서 지어낸 거니까 실제 맞는지 몰라요. 이런 게 나와 있다. 엄청 복잡하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된다? 합을 a라고 놓고 곱을 b라고 보면 위에 친구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b, 그게 3이다. 단식하고 이 수식은 뭐가 돼요? 합이 a고 곱이 이거니까 이거지. 이 두 개 연립하는 게 더 쉽잖아.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곱셈 공식을 쓰는 경우에는. 그 뭐 원주민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거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그런 거 쓰러져서 자겠지. 아휴, 제정신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런 유형이든 저런 유형이든 이런 거든 결국 뭘 찾아내는 거야? 2차식, 2차식이 열리든 1차식을 찾는 과정. 1차식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아니 이게 왜 2차식이에요? 아니 XY 문자 두 개 곱해져서 그렇게 본 거예요. 문자 두 개라서. 이거는 건드리기가 어렵거든. 이해했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 없는 애들한테 지금 개념 얘기하고 있는데 개념을 못 차리고 자꾸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저 안 잤는데요? 자고 안 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졸면서 지금 벌써 머릿속에는 일단 오늘 불금이니까 내일 누구랑 놀까? 내일 똘순이랑 놀까? 뭐부터 해가지고 뭐 유토피아 보러 갈 사람 이러고 하고 근데 이 스토리 아무도 답장 안 하고 그렇게 버려지고 아휴 정신 차리시고 부정방정식 볼게요. 부정방정식을 한자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부정방정식은요 부정방정식은 아빠의 정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말 할 때 그 부정도 아니고 뭐예요? 정해지지 않는다. 정할 수가 없다. 어떤 걸 부정이라고 해요? 불능이랑 부정이 있잖아. 몰라? 불능. 불능은 불가능 얘기하는 거고요. 뭐가 불가능이냐면 A랑 B가 다 양수야. 말 돼요 안 돼요? 해가 없다야 다른 말로. 지금 연립방정식 푸는데 5번 헤드뱅잉한 사유를 얘기하세요. 오수민 씨. 네? 아니 뭐 성씨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5번 했어 진짜. 아니 인조 반정 때 인조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인조요?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알아요. 그 말이잖아요. 알아요. 이과인 나도 하는데 여기까지. 알아요. 아니 해명 안 해도 돼요. 아니 알아요. 그 영어 다 써요. 그거 영화 봤다고요? 네. 무슨 영화요? 그거 있잖아요. 그 머리 잘못했습니다 한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말고요. 그 맨날 해리가 맨날 잘못했다고 하잖아. 자 부정방정식 아세요? 삼전도의 구력 맞죠? 이덕화가 그룹이라고요? 삼전도의 구력 맞죠? 몰라요? 나는 그것도 수학적인 모르시고. 아예 그것도 몰라요. 네. 자, 부정방정식은 이제 정수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여러분들 요거에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x, y가 정수다. 그거 수저상 구해라. 이게 부정방정식이거든. 근데 이거 여러분들 형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x, y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y 옆에, y의 개수를 x 옆에 이렇게 써주면 다 맞게 됩니다. 근데 6이잖아. 실제로 뭐야? 그러니까 빼기 5인데 빼기 5 이항시켜주면 늘 5지. 그렇게 한다면 1 곱하기 5, 5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 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형태 맞추기 싸움이야. 그래서 굳이 정리한다고 하면 요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안 할게요. 그냥 양변 나누기 하면 됩니다. xy라고 할게요. c 열까지가 이런 경우에는 x, y 써놓고 여기에는 뭘 하자? B. 네.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어떤 숫자 맞춰준 거 그냥 k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이 된다. 오케이? 쉬워요.
여기서 나한테 그렇게 시그널 보내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갈 길이 뭔데? 한숨 뭐야? 혹시 여러분 문제 풀고 들고 왔는데? 오늘 문제 풀지 말아요. 싫어요. 지금 9시인데 한 번만 쉬면 안 돼요? 네? 내일 9시인데 뭔 소리 이게? 지금 9시인데 한 번만 쉬면 안 돼요? 하다 말하라고 왜 이거를? 이건 해야죠. 아 그런가? 네. 그것까지만 하고 쉬면 안 돼요? 싫어요. 그 다음에 또 부정반정식 있나요? 있어요. 뭐뭐 제곱 더하기 뭐뭐 제곱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0인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도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제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xy가 섞여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려운 이게 어려운 거야. 아니야. 어려운 거 하더라고 안 한다며? 영어권에서는. 헬이요? 아 그건 너무 지옥이잖아. 헬까지는 아니야 이거. 헬 유형은 아니야. 터프라고 한다며. 실제로는 어려운 거를. 아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대요. 네, 맞다니까 이대로 쓸게요. 맞아요 유튜브 같아. 그냥 무난한 단어를 쓰겠어. 좀 감이 없는데. 네, 재미없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야. 벌써 비웃는 애들이 있네요. 오케이 헬. 좋은 말 냅두고 뭐 하고 있어? 자, 어려운 버전은 뭐냐면요. 이런 게 다 안 먹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x랑 y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볼게. x, y 둘 중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뭐 x 제곱 뭐뭐 x 뭐뭐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렇게 되면 y는 무슨 취급되는 거예요? 장. 상수 취급인데 x, y는 다 뭐야? 수 실수 일단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배씩 d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모양으로 유도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방정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해했을까요? 문제는 그 부정방정식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정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랑 콜라보를 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부정방정식인지 몰라. 그게 바로 정수근의 해를 가질 때입니다.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정수근이라고 있었거든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진짜 있어. 뭐 음주운전부터 해가지고 별 그거 다 하는 거. 정수근을 갖는 정수 2고예요. 근 2차.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이 아니라 뭐 3이라고 할까? 이거 예시예요. 예시 먼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정수인 근을 갖는다? 한 달씩 그 정수인 근을요? 이거 질문 많이 하는 유형이야.
그 정수인근을요 알파랑 베타라고 부를게. 맞아? 뭔가 개수가 그러면 야 진짜 문제 막 냈다. P가 있어야 돼. P 마이너스 3. 지금 나 즉석으로 낸 거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P예요. 알파 베타는 뭐예요? 피너스 P 마이너스 3이야.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가 뭐야? 정수 정수고 얘네들을 어떻게든 연결지어야 돼. 그럼 정수랑 방정식이니까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유형이야. 그럼 어떻게 연결지어요? 이거 이렇게 대입해. 그러면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잖아. 이항시키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이 나와. 근데 1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 한다고 하고 그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1 곱하기 2인 경우, 2 곱하기 1인 경우 하나 더 1 곱하기 2인 경우, 2 곱하기 1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뭐야 똑같잖아!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나눠서 알파 베타 값 찾으셔야 돼요. 그럼 봐봐 멘트만 봐서는 전혀 부정방정식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부정방정식인 경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예시가 아닌 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론처럼 얘기해드리면 정수근을 갖는다고 하면 합과 곱을 나타내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저런 스타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아직도 이론이 안 끝나서요. 일단 뒤에 거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